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 국민편에서 방송하고 있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삭감과 관련돼 가지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경우죠. 이자 배당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삭감을 당하는데 2026년도 기준은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까지는 삭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19만 원까지는 삭감이 없고 51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삭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지난번 예고드린 대로 그렇다면 8,223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인 경우에 삭감이 없는데 8,223만 원에 1,2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렇다면은 9,433만 원 이내일 때는 과연 삭감 때문에 연기해야 되는지 거기에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요. 연봉이 7,753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공제를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 플러스 4,500만 원까지 4,500을 초과하는 1억 원까지는 10% 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753만 원이면 1,525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 차감 후 소득은 6,228만 원이죠. 거기에 월 평균이 519만 원이 되니까 삭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6,228만 원 받아도 7,753만 원을 받더라도 삭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월 평균 519만 원이거든요. 근로소득 공제 뺀. 그런데 여기에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중식대 월 20만 원, 차량 지원비, 자기 차량 운행 지원비 20만 원까지 합친다면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까지 합친다면요. 7,753만 원 플러스 480만 원 하면 8,233만 원까지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686만 원 정도 월 평균 근로소득이 되니까 대부분 삭감이 없는데 8,233만 원에 1,200만 원까지 더 받는다. 그럼 삭감이 일어나잖아요. 삭감이 일어나면 일단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한 30만 원, 그 다음에 부양가족 1인당 20만 원 좀 넘는 거, 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삭감 당합니다. 15만 원이면 1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까지 삭감 당하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8,233만 원을 초과하는 1,200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요, 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삭감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요. 과연 이것을 연기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볼 때는요,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180만 원, 360만 원까지 삭감을 당한다면은요, 그거 무시하고 받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기본적으로 연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연기를 해도 가족연금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삭감당하는 사람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건 동등하다고 보고요. 정상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200만 원의 정상노령연금을 받는데 15만 원 삭감한다. 그러면 185만 원, 30만 원 삭감당한다. 1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85만 원하고 170만 원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5년 동안만 운영하겠습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피하고자 연기한다면 5년 뒤에 조기 사망 리스크가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피하는 방법으로 연봉이 비록 근로소득자가 8,223만 원을 초과하고 9,423만 원 이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분은 삭감 때문에 연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또 200만 원 초과되는 거, 결국 519만 원이 아니라 719만 원까지다. 이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그분들도 좀 있겠죠. 그렇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삭감 당하는데 이 금액은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죠. 50만 원까지 삭감 당한다면 600만 원 정도 삭감 당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한 250만 원 정도 받겠죠.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서 600만 원 삭감 당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8,233만 원 삭감이 없는데 거기에 2,400만 원 더하면 1억 633만 원이거든요. 그 이내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삭감을 두려워서 연기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1억 633만 원을 초과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50만 원 플러스 최고 50% 삭감이니까 그분들만큼만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로소득 금액으로 8,233만 원까지 삭감이 없다. 그리고 100만 원 초과하는 1,200만 원을 더한다든가 200만 원 초과하는
그 2,400을 더한다 할지라도 그 1억 633만 원까지도 사실상 삭감의 리스크 두려움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다면요, 나중에 엄청난 이익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기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조기 사망 리스크거든요. 조기 사망 리스크가 5년 뒤에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봉이 뭐 진짜 뭐 3억, 5억, 10억, 20억 이런 분들만 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 중식대 차량지원비 안 받는 사람은 연봉이 7,753만 원까지는 삭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중식대 차량지원비 40만 원, 480만 원 받는 사람은 플러스 8,233만 원까지 삭감이 없다.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2,400까지도 삭감은 좀 있지만은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밑에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서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